사실 한 달이 안 된 채로 한 2, 3주 아직 눈가에 멍도 있고 여기 볼에 멍도 있죠. 이런 상태에서 사실 모양을 얘기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질문 주신 내용을 뭐 다 얘기하긴 힘든데 몇 가지 제가 도움 드려야 될 내용들이 있어 보여서 그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른쪽 광대가 더 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솔직히 사진에서 보거나 CT에서 봤을 때 뭐 오른쪽 광대가 더 크게 보일 만한 수술 내용은 없어요. 또 CT를 찍을 때 조금 움직이셔서 조금 흔들려서 이렇게 노이즈가 좀 많이 껴서 조금 보기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보면 뭐 오른쪽 광대나 왼쪽 광대나 뭐 크게 뭐 차이가 날 만한 요소는 없어요. 지금 뭐 굳이 어거지로 자를 대서 얼굴 중심 축선에서 이렇게 뭐 광대 폭을 한번 이렇게 재보면 지금 왼쪽이 11mm 정도 나오고요. 오른쪽이 재보면 이렇게 하면 한 58mm. 오히려 폭 자체는 오른쪽이 좁아요. 폭은 이쪽이 넓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면 사실은 저 왼쪽 광대가 더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환자분이 느끼는 건 오른쪽이 왜 커 보이냐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얼굴 중심 라인에서 한번 선을 그어볼까요? 코 중심에서 수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랬을 때 요 거리가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냐는 거죠. 여기서부터 한번 재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게 얼굴 중심 라인이 여기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7mm 정도 나오죠. 반대로 또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얘는 또 한 46mm. 얘는 또 이쪽이 약간 좁아요. 근데 뭐 한 1mm 차이, 뭐 0.5mm 차이라서 사실은 이거는 무시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턱은 비교적 폭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턱 길이를 잘 보시면 이게 좁아요. 짧아요. 이것도 한번 재볼까요? 턱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 그럼 이게 77.58mm.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재보면 이건 78mm. 얘가 조금 더 길죠.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더 긴데 사실 이것도 보면은 한 0. 몇 mm 정도 수준이라 1mm 안 되는 거라 크게 뭐 비대칭을 논할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환자분이 왜 오른쪽 광대가 크다고 느낄까? 그게 이제 질문의 요지죠. 그거는 제가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오른쪽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과교정 이런 얘기 하려면 이 폭을 보면 돼요. 지금 오른쪽은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랑 광대 아치랑 한 4mm 정도 갭이 있고요. 이 정도면 되게 뭐 과교정 얘기는 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 4mm 정도 돼요. 한 4mm 정도 되면은 과교정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수술하고 입 못 벌리고 아픈 거는 수술해서 아픈 거지 뭐 지금 수술 잘못돼서 뭐 입을 못 벌리고 아픈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오른쪽 광대가 더 큰 것 같냐는 거예요. 이거 사실 수술 전에 선생님이 좀 설명을 주셨어야 되는데 뒤에서 그 설명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 밑에서 이렇게 수평선을 하나 그을게요. 그 다음에 코에서 수직선을 하나 그을게요. 이렇게 보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죠. 중심 라인이 여기가 아니네. 치아 중심은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선을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어야지 내 축이 맞을 건데 실제로 요만큼의 갭이 있죠. 요만큼의. 그죠? 그래서 내 얼굴이 요만큼 삐뚤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잘 보시면 실제 얼굴에서도 약간 여기가 입꼬리가 이쪽이 조금 더 높고 이쪽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요런 라인이 그려지죠. 워낙에 수평선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환자분의 입꼬리 라인은 실제로는 이렇게 돼요. 요만큼 삐뚤어져 있네.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턱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짧고 이게 길어요. 얘가. 그래서 한번 재볼게요. 그러면 눈 밑에서 여기 어금니 나오기 직전까지 수직거리를 한번 재보면 41m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눈 밑에서 어금니 나오기 전까지 여기까지 재면은 42mm 정도 되죠. 여기가 1mm 정도 밑으로 내려와 있구나. 여기가 1mm 정도 짧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턱이 이렇게 돌아가 보이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가 짧으면 사람 얼굴은 짧으면 여기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길면 여기가 오목하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쪽이 크게 느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을 크게 느끼시는 게 느낌상으로는 맞아요. 그거를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다는 거고요. 지금 실제 모습에서는 그렇게 삐뚤어 보이는 게 없어요. 뭐 입이 조금 삐뚤지만 이거는 수술 전에 아마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셨거나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정도가 또 한 2, 3도 틀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너무 많이 삐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른쪽이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은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이 그런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뭐 남의 얼굴이다 생각하고 멍 때리고 봤을 때 이쪽이 더 튀어나와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고개를 들어서 봐도 뭐 이쪽이 더 튀어나와 보이거나 그런 모습은 없어요. 이렇게 고개를 딱 들어보면 이뼈랑 간격을 보면 차이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별로 차이 없어요. 이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지금 요 간격 있죠.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 요 간격이 양쪽이 차이가 나면은 또 여기가 뭐 삐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대칭이 약간 이렇게 삐뚤어진, 그러니까 얼굴 축이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수직으로 안 떨어지고 치아 평면에서 이렇게 틀어지는 느낌, 요 느낌, 요 느낌, 요 느낌, 얼굴 중심턱이 여기로 간 느낌, 요런 느낌 때문에 느껴지는 거다는 거죠. 이쪽이 짧으니까 튀어나와 보이고 여기가 기니까 이게 오목해 보이고, 그래서 이쪽이 더 먼 거 아닌가 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재보면 이쪽이 조금 더 줄어든 양상이에요. 물론 수술 전 CT랑 또 비교해보면 조금 다른 내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짧고 이쪽이 긴 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도 보면 그 입 모양 삐뚤어진 거 보면 턱이 일로 돌아간 게 보여서 크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질문 주신 거 하나씩 답변을 드리면, 수술 잘 됐는지, 웃을 때 오른쪽 광대 아프다, 이거는 수술을 하고는 사실 상관없을 것 같고요. 지금 수술한 지 아직 안 됐으니까 조금 경과 지켜보면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픈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른쪽을 약간 상반 고정하듯이 조금 한 것 같기는 해요. 왼쪽은 조금 그렇지 않은 모습에서. 근데 그것도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수술 잘 됐냐? 그러면 뭐 지금 정도면 잘 된 것 같아요. 뭐 이런데 살짝 갭은 있지만 뭐 요건 그냥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도니까 요런 갭들은 그냥 조금 무시하셔도 돼요. 뭐 한 3, 4mm도 안 되는 그런 갭이니까 뭐 굳이 잰다면 한번 재보면요. 뭐 여기서 여기 정도 되는데 한 2mm, 또 아주 넓은 데로 재봐도 뭐 한 3mm, 그죠? 그 정도 되는 거라 이 정도는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수술이 뭐 크게 문제돼 보이는 건 없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유압도 잘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지금 뭐 유압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말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부분, 턱 끝 부분도 뭐 잘 고정이 돼 있어서 2차 각도 딱히 없고, 그래서 뭐 잘만 났으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볼처짐 얘기하셨는데, 처짐 지금 사진 봐도 저는 처짐 잘 못 느끼겠거든요. 그냥 단순 붓기지.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요 정도면은 붓기 빠지고 한 6개월, 1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은 글쎄요. 수술해준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면은 뭐 크게 주의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죽 먹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살살 움직이세요. 입 벌리는 연습 살살 하시고. 아픈데 참고 하시란 뜻이 아니라 견딜만한 정도가 있으면 입도 벌리고 음식물도 좀 씹어 먹어 보시고 그렇게 하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입 땡기고 찌릿찌릿한 거는 당연해요. 지금 수술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입 안 째고 뼈를 잘라서 막 나사목 박아놨는데 그게 지금 편하면 그게 이상하죠. 그래서 너무 수술 처음이라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랫입술 땡기는 것도 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주시면 제가 여기 제 블로그에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질문을 이제 궁금하신 거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링크도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게 여기다가 안면 윤곽 수술 부작용 이렇게 치시면은 여기 안면 수술 부작용 증상에 대해라는 글이 있어요. 여기 링크 걸어 드릴게요. 요 글을 한번 천천히 읽어 보세요. 그럼 이 글 천천히 읽어 보시면 이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느끼는 거고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구나, 그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상처가 났고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고요. 흉살이 생기고 이런 게
막 구축 오듯이 땡기고 그러는 게 한 수술 후 20일대까지도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카 리모델링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한 6개월, 1년까지도 가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여기 한 35일 요때까지 굉장히 이제 흉살이 많이 생기는 기간이어서 요때까지 땡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개월까지 땡기고 불편하고 6개월 지나가야 좀 편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너무 조바심 안 내도 될 것 같다는 거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영상 천천히 보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내셔도 되고요. 수술 전 CT 못 준다고 했다는데 이거는 못 주는 거 아니에요. 환자분 권리예요. 이거는 병원에 요청하셔서 달라면 환자분이 받아야 되는 환자분의 권리예요. 만약에 그래도 못 준다고 하면 보건소에 신고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바로 연락 올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싸우지 마시고요. 지금 상태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수술해준 선생님 의견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살펴보시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메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조바심 내지 마세요.